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클레이튼에 대해서 재밌는 이제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보시면은 클레이튼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함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클레이튼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제 생각까지 더해가지고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클레이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김치 코인 중에서는 레이어 1으로서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이뤘었고요. 작년에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이뤘었죠. 이 가격 상승을 이뤘었는데 지금 좀 많이 안타깝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5,000원에서 330원까지. 사실은 이 홀더분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1년 동안 고통을 받는 시기가 있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작년도 하반기에는 다른 코인들이 다 상승을 할 때 상승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원망을 많이 받는 그런 클레이튼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때 이 시기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 이때 루나 가격도 사실은 이제 뭐 100원, 200원 이랬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루나를 사냐, 뭐 클레이튼을 사냐 했을 때 누가 루나를 사냐, 카카오의 클레이튼을 사야지 했고 가격이 실제로 많이 뛰어가지고 그래 비교가 많이 되던 김치코인인데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제 디파이, 그러니까 뭐 카카오에 있는 클레이 수합에서 디파이들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 클레이튼이 많이 묶이게 됐고 그러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났고 그 뒤에 이제 엄청나게 클레이튼이나 뭐 각종 이제 디파이 코인들이 풀리면서 많은 가격 하락을 이뤘는데 실제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21년도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요쯤에 지금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가격 하락이 굉장히 크게 왔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클레이튼이 멈췄어요. 멈췄는데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클레이튼은 디포스라 그래서 노드를 32개 거버넌스 컨실이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컨실에서 노드가 단 한 개만이라도 살아있으면 블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블록이 만들어지지 않은 걸 보면서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어느 곳에서 메인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메인넷이 멈추거나 블록체인이 이제 뭔가 블록을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런 메인넷 기술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사실 되돌아보지 않는데 그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그 뒤에도 이제 뭐 뭔가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김치코인 중에 레이어 1에서 잘하고 있던 루나와 클레이튼이기 때문에 좀 약간 애정을 통해서 좀 지켜봤던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멈추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버넌스 컨실 대부분 다 대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그 폐쇄적인 디포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BNB, BNB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의 이제 디포스 방식들은 다 퍼블릭이어서 퍼미션드긴 하지만 누구나 일단 참여는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그 노드들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컨실에 들어가려면은 이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클레이튼 재단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끼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해시드가 여기 노드를 돌리고 있습니다. 해시드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해시드가 이제 뭐 클레이튼도 돌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실제로 노드가 돌아가는 거를 이제 그 클레이스콥에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스테이킹 레이트가 있는데 지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왜 클레이튼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변화 AMA를 했거든요. 거기서 어떤 변화가 있고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멘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AMA가 있었는데 사실은 AMA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클레이튼 이제 글로벌 텔레그램 방에 가면은 원래 영어로만 말해야 되는데 한국 분들이 분노를 굉장히 하셔가지고 한국어로 욕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유저들을 좀 달래야 되기 때문에 AMA를 많이 했고 실제로 지금 그라운드엑스에서 관리하고 있던 클레이튼이 이제 실제 카카오가 직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 크러스트라는 싱가포르 재단을 설립을 했고요. 이 싱가포르 재단에는 이 크러스트는 김범수 의장의 오른팔인 분이 오셔가지고 대표를 하시면서 클레이튼을 이 크러스트로 옮겨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카카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실제로도 굉장히 클레이튼에 강하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고 또 김범수 의장이 이제 블록체인이 많이 꽂혀 있다라는 소문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클레이튼을 그냥 가만히 죽이진 않을 거라는 거는 이런 지분 구조나 뭔가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게 과연 300원일 때
우리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미래를 봐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클레이튼의 이제 기본적인 특징,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100억 개가 이미 시작을 할 때 100억 개를 발행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중에 풀린 거는 30억 개만 풀려 있어요. 이 70억 개가 그럼 뭐냐? 이 70억 개를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는 재단 물량이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70억 개를 저는 원래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었는데 70억 개를 재단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깜깜이 물량이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AMA 때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어나운스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어나운스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 부분보다 이거는 감춰져 있는 물량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리플도 재단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넘겨두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간과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거버넌스 컨실에서 인플레이션이 3%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레이어 원들이 인플레이션 코인이기 때문에 뭐 루나는 아니었지만 인플레이션 코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돼요. 실제로 레이어 원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만큼의 무언가가 뎁들이 뭐 활발해지거나 아니면 이걸 잠글 수 있는 스테이킹이 활발하거나 아니면 NFT가 활성화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봐야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잠겨야 물량이 잠겨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서 굉장히 단순한 로직이거든요. 공급을 줄이면 어쨌든 수요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로직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가격의 미래, 이 레이어 1의 미래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3%가 일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 3%를 어떻게 잠글 건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AMA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저는 고무적이다. 뭔가 변화를 가지고 올 거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클레이튼 독스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70%가 실제로 재단 물량으로 잠겨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로스 펀드로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 3%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블록 하나 만들 때마다 9.6 클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블록을 만들 때보다 거버넌스 컨실에서 9.6개의 클레이를 받아가는 거예요. 보상으로. 그러면 이제 그 물량이 더 풀리는 거죠. 아까 100억 개가 발행돼 있다고 했는데 이 발행돼 있는 100억 개에서 계속 3%씩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번에 AMA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냥 여기서 보셔야 될 거 1번 이제 70억 개의 미유통 물량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20억 개는 생태계 리저브 재원으로 무조건 쓰겠다. 이때 있는데 나머지 50억 개를 어떻게 할 거냐? 향후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소각을 제한한다. 이렇게 제한이라고 얘네들이 이제 그거에서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 결정을 내리면 안 되죠. 왜냐면 거버넌스 컨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디포스 방식의 블록체인에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고요. 근데 어쨌든 간 얘네 같은 경우는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 이 말은 일단 아직 정신을 좀 못 차린 것 같긴 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사실 좀 잘못됐죠. 재원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70억 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재원으로 50억 개를 더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크러스트 재단에서 무조건 소각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소각을 가는 거는 번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이제 크립토에서 코인에서 좋은 이벤트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할 때 BNB를 좀 많이 얘기를 할 건데 BNB는 정기적으로 소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의 이벤트가 돼서 가격을 펌핑을 시켜요. 우리 같은 유저들은 홀더들은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20억 개를 이미 생태계 리저브 재원으로 쓴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클레이트에서 이미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연히 이제 그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로 의견을 좀 모아야 되고 그런 방향을 일단 언급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방향성이 이쪽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고요. 이 생태계 리저브 재원도 중요한데 지금 실제로 테라에서 뎁들이 이제 무너진 뎁들을 클레이트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클레이튼의 미래가 단지 300원 지금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져가지고 클레이튼이 유통 물량 많이 풀리고 뭐 클레이 수합 디파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디파이가 단지 1000% 2000% 준다고 하면 결국 그게 뭐겠어요. 물량이 많이 풀리는 거여서 그냥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가격이 빠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단지 처음에 그걸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그 불장일 때는 그게 효과가 좀 느려지게 내려오는 건데 클레이 수업에서 지금 이제 다 알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들면 안 되고 그런 것들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간 디파이 생태계도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NFT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테라 생태계에 있는 것들도 이 리저브 재현으로 가지고 오려는 노력을 하는 걸 보면서 아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클레이튼이 그냥 이대로 죽지 않을 거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여기서 잘하고 있는 게 아마 VC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 담당하고 있는 크러스트에서 그걸 좀 약간 강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리저브를 활용한 투자 관련돼서 베팅 설정하고 이거 결국은 물량 풀리는 거와도 연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운영 모델을 투명화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클레이를 갖고 있는 지금 클레이 들고 있는 사람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점점 더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버넌스에 클레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무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번 유통 물량을 조절한다. 어떤 식으로든. 2번 노력을 하고 있다. 뎁들을 끌어올리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뎁을 끌어올리는 노력,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디파이, NFT, 뎁 모여서 레이어 1을 형성하고 그럼 클레이가 많이 쓰이겠죠. 많이 쓰이면 어떻게 된다? 이더 많이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는 스테이킹도 있지만 이더는 NFT가 활성화되면서 엄청난 폭발 성장을 했죠. 마찬가지 솔라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클레이트는 NFT를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있었어요. 지금 뭐 뉴스에서 뭐 다른 것들이 어디 간다, 다른 것들 어디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은 애초에 클레이튼과 좀 맞지 않는 좀 더 이제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 그 프로젝트들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큐베이팅 했기 때문에 클레이튼의 NFT의 잠재력 무시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여기에 뎁들 395개가 뭐 다 의미 있는 뎁들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이더 초창기처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NFT 147개 활성화되고 있고 더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클레이튼이 이대로 죽을 프로젝트는 아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이 AA만 하면서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줬잖아요.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줄 수는 없어요. 재단에서. 하지만 힌트를 준 걸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함이지 투자나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의 판단하에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클레이튼 잠재력이 충분하다. 제가 왜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을 하냐면 카카오잖아요. 그리고 한국 그 쩡펑이가 지금 그 바이낸스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 다음으로 크립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한국에 계신 분들이 빠르고 돈 좋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를 받아들이는 게 빨랐어요. 누구보다. 지금 실제로 거래 대금도 엄청나고 그런 유저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 김치 코인인 클레이트는 카카오를 등이었고 충분히 본인들이 조금만 재단에서 잘만 하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다 저는 그럴 가능성 믿고 있고 그냥 재단에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BNB를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이낸스 코인 참고해가지고 바이낸스 코인 저도 홀더였고 이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홀딩하던 시기는 이렇게 상승을 했죠. 충분히 클레이튼은 가능합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클레이튼이 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번시키고 BNB를 따라한다고 하면은 클레이튼의 미래는 저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